안녕하세요,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왜 청약이 중요한지, 청약이 좋은 네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들의 니즈가 조금 올라오셨다면, 오늘은 내 통장이 어떻게 활용될까에 대한 부분을 다뤄볼 거예요. 먼저 청약 시장에서 물량을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게요. 먼저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서 85제곱 이하 주택공급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 지원 없이 민간건설사가 그냥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 차이들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민주택은 좀 말만 들어도 약간 국민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공적인 이미지, 기여하는 이미지 이런 게 좀 이미지상 들어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국민주택의 장점은요, 첫 번째, 입지가 좋습니다. 물론 요즘에 민영주택도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입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탄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민영주택 대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해요. 이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목돈이 없거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혼부부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입주 시기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집 마련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일단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서 2년 반 건설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공공주택은 이제 좀 빠르게 들어가죠. 1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인프라가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거나 조금 더 빠르게 구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일단 민간건설사에서 주최하는 것과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약간의 속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집을 한 번도 매매하지 않은 분들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활용하기 좋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해야 될 사항은, 원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공공 분양에만 나왔었어요. 근데 금번 9월 29일부터는 민영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반드시 잡아보시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지난번에 영상 올린 거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영주택의 장점은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아무래도 건설사들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아니면 조경,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공공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분양가도 약간 더 비싸고요. 건설사들은 이윤을 일단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민영주택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청약 당첨되신 다음에 대부분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부족한 자금들을 조금 더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모으는데 조금 더 시간이 공공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간단한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어느 주택이 더 좋느냐? 그런 건 요즘에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공주택이지만 국민주택이지만 정말 좋은 자재, 좋은 위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것도 있고요. 민영주택도 물론 그렇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초기에 조금이라도 자금을 줄이실 분들은 국민주택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고 나의 타겟을 국민주택으로 잡을지 아니면 민영주택으로 잡을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먼저 국민주택의 당첨 기준은 3년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납입 횟수가 많은 순이에요. 하지만 40제곱미터 초과는 저축 인정 금액이 많은 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40제곱미터 이하는 대부분 저희가 청약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평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대부분 지금 선택을 하실 분들은 40 이상이기 때문에 저축 총액이 많은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이죠. 120만원은 20년 동안 넣었다고 한다면 2,400만원짜리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공주택에 당첨될 수 있는 나의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의 59나 85제곱 평형대를 쓴다. 그러면 10만원씩 누가 얼마나 오래 넣었어. 그게 저축 총액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민주택을 타겟으로 하실 분들은 저축 총액이 많아야 돼요. 자, 국민주택 1순위 요건을 보시면 투기 과열지구 그냥 기준으로 보시면 24회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잖아요. 중요한 건 대부분이 다 1순위 조건이에요. 근데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이 기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민주택에 가시려고 한다면 10만 원씩 얼마나 많이 넣냐, 이 부분을 집중으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청약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가. 근데 그 얼마가 들어있는 게 한 번에 불입을 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주택 경우에는 10만 원씩 얼마나 오랜 기간 넣느냐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이에 반해서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요건에 납입 횟수는 없어요. 납입 횟수가 아니라 그냥 청약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고 각 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에만 충족을 시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입니다. 국민주택으로 청약을 넣을 때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으로 선발을 하는 거고요. 민영주택으로 선발할 때는 저축 총액이 아니라 민영주택에 사용되는 가점이라는 항목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돼요. 스펙을 적용하는 조건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게 두 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주택은 얼마나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냐, 민영주택은 84점 중 내 점수가 몇 점이냐, 이 부분도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민영주택 편을 따로 빼서 가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사항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의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보고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택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용 60제곱 이하의 공시가격이 1억 3천 이하 보유하신 분들은 민영주택에서는 무주택자가 되지만요, 국민주택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1억 2,500짜리가 예전에 보유했던 경험이 있다. 그분은 국민주택에서는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영주택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한번 종합해 볼게요. 자,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느 주택이 더 좋다, 그런 건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못 했는데요. 공공주택이 되게 분양가가 싸고 물론 인프라도 좋고 다 좋지만 1년에 나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적어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공공보다 민영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10만 원씩 정말 20년, 25년 동안 그 통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 통장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를 민영에다가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항상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통장, 내 스펙에 어디 주택이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될까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서 각각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국민주택을 준비하는 게 유리한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